근데 황교안 대표 연설을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과격한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어조도 바뀌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눈에 띄던데 이걸 두고서 이거 투사로서의 변신이냐 아니면 이거 홍준표 따라잡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우리 외부자들의 분석은 어떤가요? 홍준표 전 대표하고는 다르죠. 근데 제가 가만히 그 표현을 뜯어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저를 하얗게 불태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횃불을 높이 들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자학적인 표현이에요. 적어도 자학적이지 가학적이진 않아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하얗게 불태우고 나를 활활활 태워보겠다는 거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어 시간 같아. 없어서 좀 다행이고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는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용은 정확해요. 이 표현 자체가 듣는 사람의 우라를 유발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황교안 대표는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난번에 연설하다가 말미에 믿습니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유 민주국가로 굳건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 소리 들으니까 믿습니다. 막 이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아멘 할 뻔했어요. 네, 네.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자학적이다, 적어도 가학적이진 않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끼를 삼켜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삼키잖아. 네, 뭐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말로 비열하고 교활한 가학입니다. 좌파란 말을 그냥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진보적인 정치 세력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적 상황에서의 좌파란 말은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좌파는 곧 좌익이란 말이고 좌익은 곧 북한이란 말이고 다시 말해서 종북이란 말이고 빨갱이란 말이거든요. 이 종북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세련되게 좌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어떻게 좌파 정부나 좌파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진보적인 성격이 있고 또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정책도 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걸 좌파 정권이다, 또 더구나 좌파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앞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국가주의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매우 적절한 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 운영이나 아니면 적폐청산 수사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딱 어떤 한마디로 가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와닿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본다 그러면 사실은 국가주의 포퓰리즘보다 좌파 독재라는 용어가 훨씬 더 지금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와닿거든요. 이 레토릭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세요. 거의 도끼와 피와 죽음의 수사학을 좀 구사하고 있거든요. 무서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이분만이 아니라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쟁이 붙었어요. 막말 경쟁이 붙었는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가지고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경원 씨의 레토릭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악의 축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뭐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저주에다가 홍준표 씨가 오히려 점잖아요. 뭐냐면은 거기서 돈통 놓고 박근혜 파는 양아치다. 이거야말로 진짜 점잖은 표현이더라고. 그래서 야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난 그리워지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또 진 교수가 또 홍준표 대표가 그립다는 얘기를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역시 적의 적은 친구군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막말 경쟁이 한국당 식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막말을 잘하나 이게 논란으로 약간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자 뭐 이런 발언, 그리고 또 한성교 의원 욕설 논란. 그래서 당 내부도 사실은 지금 별로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4대 강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 대회 라는 이름의 자리에서 이 말을 한 거잖아요.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옛날 당대표까지 했던 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저는 정말 서글프거든요. 저도 그런 발언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더더구나 한때는 집권당 대표였던 분이고 정말 뭐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뭐 적절치 않다. 다만 이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면 최근 아마 이 정부가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울분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현장이 이제 그 4대 강보 그 해체 저지를 위한 모임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저 분들이 또 많이 올라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격앙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 연설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격한 감정이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닐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적 여건도 좀 뭐 감안해서 본다면 뭐 얼마나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뭐 들기는 합니다. 제가 원내 대변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느꼈던 거는 이분은 정말 YS로부터 의회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체득한 분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좀 과한 주장을 하거나 요구를 해도 일단 그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줄곧 했어요. 그래서 이번 발언이 저야말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은 당대표 끝 무렵에 그 옥새 들고 나르샤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김무성 대표님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마 이재호 의원에 의해서 주체가 된 그 회의에서 서로 연설을 하다가 이게 업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총선에 안 나간다고 또 선언도 하신 마당이라 부담 없이 그냥 오버를 하신 건가? 근데 일각에서는 네, 안타까워요. 총선에 안 나간다고 해서 부담이 없어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와 반대로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네,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오버할 리가 없거든요, 이분이 지금. 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은 자기 할 일은 다 했고 그다음에 후학이라 그러나 후배들한테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것으로 자기 정치 일생을 마감할 뿐이다. 네. 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가지고 막 이상한 발언했단 말이죠. 그건 바로 여기에 미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 나오시겠다.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걸로 나오시겠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한선교 의원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사실 이런 갈등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한성규 의원은. 뭐 폭력적 행동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개회사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호원, 국회 방어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었습니다. 또 2009년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멱살을 또 잡았어요. 2016년이네요. 국회 국정감사 중에는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해가지고 또 사과를 하고 또 최근에는 집회에 나온 배현진 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게 예쁜 아나운서다. 뭐 이 사람이 왜 투쟁 현장에 나왔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구설에 오르고 그래서 이 한성교 의원이 이런 발언할 때마다 저질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노조가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즉각 경솔했다, 잘못했다, 앞으로 진중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겠다, 뭐 이렇게 사과 발표를 했지만 그렇게 넘어가서 유야무야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욕설이 좀 심해요. 예. 그냥 웬만한 그냥 욕이 아니라 정말 시중의 쌍욕.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했을 때 그 모욕감들 내지는 굴욕감들 이거는 좀 그 폭력이죠, 사실은. 예. 한선교의 1분 욕설로 이 황교안의 한 달 이 투쟁을 완전히 말아먹을까 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또 한 번 이제 평가받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아마 한성교 의원 스스로도 반성하겠지만 그 본인이 책임을 얼마만큼 통감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그런 그 행동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탄핵으로 완전히 그냥 그 오합지졸화된 정당이 지금 겨우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 리더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그 많은 특히 중도층에 지금 부동층으로 남아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야 모두 지켜보고 있는 그 유권자들에게 어떤 책임 있는 정당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투쟁으로 5월 국회도 파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죠. 먼저 만났잖아요, 다 같이. 네. 예. 우리 이인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케미도 좀 맞춰보려고 제가 나름 비슷한 약간 바른미래당. 아니 바른미래당은 옥색 톤이 있고 이거 사진 찍어놓으면 민주당에서 가깝습니다. 오늘 찾아뵙자마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밥 잘 사주신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아주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죠? 분위기가. 재추경 같은 거를 매개로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렇게 내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풀어가는 역할이 또 있어야죠. 아니 그래서 거기서 밥 잘 사는 예쁜 누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 그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예쁜 배현진 그리고 지금 예쁜 누나 뭐 밥 사주고 물론 이제 그 TV 프로그램을 원용하긴 한 건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개혁의 일환으로 이 외모에 대해서 이 관심 갖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외모 이거는 정당답지 못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속이 이뻐야지.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당 문화가 있는지 이건 사실은 민망한 일입니다. 저 여성으로서. 네. 근데- 벌써. 자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 사실 남자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네. 네. 통쾌한 발언이고 적극 지지 동감합니다. 적극 지지 동감하고 반성합니다. 아유, 모처럼 우리가 마음이 맞네요. 계속 맡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 선출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과연 한국당 컴백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중에서 재해 추경은 내가 통과시켜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그건 된 거고 지금 황교안 대표도 좀 난감하거든요. 이게 이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뭐 열흘은 가는데 네. 그 다음엔 계속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장외투쟁은 계속 할 건 또 해야겠지만 적어도 원내에서 그걸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네, 네. 물론 뭐 저 적절한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투트랙으로 원내 복귀해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는 것이 뭐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일단은 뭐 저 4, 5일까지 장애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명분 없이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 명분을 그래도 어쨌건 큰 집이니까 그 여당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보통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보면 막 야당이 이렇게 뻗팅기는 거야. 그러면은 막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유 그러지 말고 뭐 이래야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오는 게 상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특유의 정당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질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패스트 트랙 이거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참 분통이 터졌는데 요새 여당이나 정부 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니들이 오라 말라 소리 하기 전에 난 내 발로 들어가서 이것 좀 내 손 좀 봐야겠다. 그게 진정한 나다르카 아니겠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본격적인 장외투쟁이 막 시작된 타이밍에 원내대표가 되었고 1년 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숙명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야당도 그러자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외투쟁은 패스트트랙의 강행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만 그렇다면 그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요구를 분명하게 해야 비로소 여당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부분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의 주장이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좌파 독재 타도에서부터 헌법 수호 또 무슨 좌파 포퓰리즘 경제 정책 폐기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이 망라되어 있어요. 여당의 실정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에는.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저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로 국민이 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못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당도 지금 전국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가 야당 나름의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분명하게 요구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